소리로 입가에 미소가 돌게 하고 웃음으로 공감해주는 일.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통 전문가로서 청년들에게 소통의 힘을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와이스페셜 오늘은 청년정책소통 포럼의 연사 개그맨 정종철 씨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두 번째로 들어간 겁니다. 앞에 처음에 인사를 먼저 했었고요. 네, 반갑습니다. 정용철입니다. 네, 여튼 뭐 그래서 요즘 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네. 아니 뭘 저기 듣고 싶어요, 저한테? 뭐 인생 상담, 육아 교육, 자녀 출산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저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제가 무슨 선생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선생님은 아니고 그렇다고 교수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별다른 커리큘럼이 없어요. 네, 그냥 입이 열리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초대를 받고 여기 와가지고 무슨 말씀 드릴까 사실은 고민도 안 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우리 기자님한테. 그래서 친구들이 있으면 뭐 할 말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 가벼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청년들 강연이나 또 청년들 모임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많이 가는 편이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나 메시지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많이 다니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은 요즘 청년들이 사실 좀 되게 많이 좌절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수동적으로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판단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일을 개척을 하면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고집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구조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또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이 나라가 시키는 대로 사실 이렇게 움직였던 청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청년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어떤 그 뭐 헬조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청년이 이제 뭐 설 수 없는 깜깜한 그런 암흑과도 같은 비전이 없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봐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걸로 와서 그게 좀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한 나라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강의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했던 청년들이 주로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갖고 있나요? 네. 그래요? 네. 왜죠? 사실 헬조선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많은 청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이 나이 때는 취업을 해야 되고 이 나이 때 뭘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나이 때마다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좀 가로막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다가는 그 시기를 놓쳤을 때 혹여나 버스를 놓칠까봐 워낙 살기가 어렵다 보니 청년들이,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만 하기에는 요즘 너무 힘든 시기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대묻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것만 하기에는 너무 힘들 시기인데 하기 싫은 거를 할 때는 어때요, 능률이? 더 안 나오죠.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싫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에 따른 결과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 주변에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네. 한 100명 정도 있으면 5명 정도는 그 아나운서의 타이틀을 달고 네. 95명 정도는 이제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아나운서 준비했었는데 후회는 안 하지만, 네네. 이제 주변에서 다 뭐 일반 기업 가는 게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지만 네. 또 먹고 살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이 안 살고 힘들지만 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도는 해봤나요, 우리 친구? 저는 그래도 작은 데서 아나운서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요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들? 뭐 좀 의견이 있는 사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네. 실패를 하면 재기하기가 좀 어려운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번 도전하고 실패했을 때 네. 뭐 다시 재정비해서 일어서서 뭐 다른 걸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걸 계속 찾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이제 지금 좋아하는 걸 해봐야지가 되겠는데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대한민국이 좀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실패를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안전한 길로 다들 이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게 좀 불안한 길이라고는 생각해요. 그걸 불안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내가 일어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앉는다고 내가 앉을 필요도 없고요. 다만 불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예. 뭐 주로 하는 예지만 OX 퀴즈 같은 거 할 때 나는 X라고 생각했는데 절대적인 다수가 O로 가면 내가 불안한 것처럼 그 불안한 거를 이기면은 역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불안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O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O로 갔을 때 맞았던 틀리던 어차피 맞으면 그것을 쉐어해야 되죠. 절대적인 O가 이 서로 나눠서 n분의 1로 쉐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득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적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공에 대한 결과물들이 극도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먹겠다고 가는 거죠. 물론 X로 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만약에 망하더라도 혼자 망하니까. 지더라도 혼자 지고 실패하더라도 혼자 지니까. 그렇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모든 게 다 내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패를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한테 과연 이것이 일어설 수 없는 좌절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합니다. 성공만 할 수 없잖아요. 실패를 내가 경험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공을 했을 때 나의 그 실패의 경험이 되게 소중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성공을 향해서 도전할 수가 있죠. 네. 우리는 실패를 스스로 용서를 안 해요. 주위 사람들도 나의 실패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하는데 나마저도 나의 어떤 시도와 나의 도전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내 스스로가 도전 안 하면 그리고 용납을 안 하면 그럼 나는 누구에게 치료받죠?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이건 그래서 나라 탓을 하는 거예요. 내 탓을 못하고 나라 탓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실패에 대해서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실패에 대해서 좀 경험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단 후회 없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실패를 해야지.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도전해서 실패한 거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실패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난 봐요. 네. 네, 제가 그 이제 대표님 어렸을 때부터 이제 TV로 많이 봤었는데요.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개그 콘서트를 이끌기도 했었고, 제가 시청자로서 봤을 때는 실패 없이 좀 성공만 달려왔던 이제 소위 그 꽃길만 걸었던 개그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요. 네, 대표님이 실패했던 적을 이제 대중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좋아했던 걸 했었을 때 실패한 적이 혹시 있으셨는지, 있었다면 네. 어떻게 극복을 해서 지금의 그 정종철 대표님이 되셨는지가 저희 청년들로서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좋아했는데 실패한 거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면 차를 좋아해서 무슨 뭐 세차장도 한번 만들어 왔었고 정비소도 한번 만들어 왔었고 또 무슨 뭐 카메라만 이런 거 겁나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몰을 하나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교제를 하겠다 해서 뭐 사무실도 하나 만들었다가 또 날려먹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했다고 해가지고 다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내가 완전 마이너스의 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손만 대면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예전에 다이어트 사업 다이어트 한다고 저번에 닭가슴살 예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살쪽 빼가지고 그때 한번 훅 올라왔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때 한번 훅 올라오고 이거 계산기 잘못 두들겨갖고 훅 하면서 떨어져 갔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실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얼굴서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실패였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실패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요런 식으로 달려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경험을 얻었고 세상에 예를 들면 나보다 만약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 나보다 더 회사를 생각하는 직원은 없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떤 생각들 이거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경험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당연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히트는 뭐냐면 내가 그 실패를 한 그 케이스에 대해서 나의 시도와 나의 도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저의 실패가 또 뭐냐? KBS 개그 콘서트를 나와서 MBC의 개그야를 살리겠다고 간 거. 그때부터 제가 텔레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엄청난 실패거든요. 그거는 연예인으로서 이건 최악의 실패입니다. 이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예를 들면은 후회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되게 뼈 아파요. 막 내가 왜 그랬을까? 잘 나가던 거를 그냥 계속 이끌고 있었으면은 세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웬만한 갈갈이 패밀리 그거 다 거느리고 있었는데 닭불불이 터지고 결국 아무도 안 남았단 말이죠.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정말 배가 아파가지고 정말 짜증나서 막 후회돼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러면 과거에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거 어차피 플랫폼이 사라진 거니까 개콘이든 개그야든 이 플랫폼 안에서 놀았잖아요. 이 플랫폼을 벗어나서 내 스스로 아무 플랫폼이 없는 무지에서 예를 들면 무에서 뭐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 회사를 만든 거고 그러면서 성대모사 분들을 모은 거고 그러면서 음악에 열정이 있는 젊은 친구들을 모으게 된 거고 모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모아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저희 회사가 됐어요. 물론 저희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아직도. 왜냐하면 3년밖에 안 됐잖아요. 횟수로. 네. 횟수로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 비전은 뭐냐. 어차피 우리 회사는 차별화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회사가 아니고 무슨 뭐 탤런트 가수 이런 회사가 아니라 우리 성대모사꾼들이 모여있는 회사니까 개인기로 똘똘 뭉쳐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 회사가 있는지도 몰라야지. 지금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나가면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만약 제가 방송에만 계속 하고 있었으면 물론 뭐 하겠죠. 근데 그냥 그것뿐 아닐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저는 이렇게 강의 오신다고 했을 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정동철 씨는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게 일치하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거든요. 네. 보통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 보면 정말 좋아하는 건 따로 있는데 잘하는 거랑 구별돼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 두려워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청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개그도 정말 좋아하시고 또 그 분야에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겠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판다? 내가 뭔가 이렇게 일정한 수입이라든지 내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뭐가 하나가 돌아가야 뭐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런 얘기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 개그맨들이 예를 들면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혼자들은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옵니다. 생활 개그. 빨리 네. 들어가야 돼. 기혼자들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아이디어 회의할 때나 뭐 이런 거 머릿속에 있는 거 꺼집어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머릿속에서 꺼집어내려면요 주구장창 걔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박준영이랑 나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막 오지연 이런 애들이랑 막 다 같이 있었다고 집에서 반스만 입고. 네, 막 밥 해먹고 막 들어 누워서 게임도 같이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뉴스도 같이 보고 계속 그냥 놀아. 아이디어 회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같이 놀아. 그러다 보면 뭐가 하나 툭툭툭 나오는데 그게 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결혼을 하면 뭐가 있냐면 일단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돈 되는 행사를 가. 돈 되는 일을 해. 자꾸 뭔가 일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해야지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투자와 나의 노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벌어도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인정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왜? 비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라는 멋진 비계가 있잖아. 기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사이즈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꼭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을 주지 말고, 왜냐면 결혼도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시간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것을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해보라고. 안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 안 하면. 근데 하면 뭐라도 남는다. 예를 들면 준영이 형하고 나하고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나는 무조건 지르는 스타일이고 준영이 형은 약간 어느 정도 뭐가 완성이 돼야 올리는 스타일. 네. 성향이 다르시네요. 성향이 다르죠. 네. 성향이 달라서 오래가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 회의하는데 뭐가 안 나와요. 아무것도. 뭐 그냥 뭐 툭툭 던지면 뭐.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어 날을 딱 정해가지고 우리 내 카메라 팀을 불렀어요. 깜짝 놀랐네. 뭘 찍을게. 근데 나는 내 속으로 그랬지. 아이디어 회의하는 이 자체가 볼거리다. 콘텐츠다. 사람들이 웃길 거야. 분명히 다가올 거야. 그래서 찍어버렸다고. 찍어놓고 편집을 해보니까 웃기더라고. 재밌더라고. 그거거든요. 내가 뭔가 안 하고 가만히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근데 일단 저질러 놓고 해보면 뭔가 남는 게 있어요. 예,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시도를 못 하거든요.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도전할 수 있어요. 예. 제발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패도 괜찮다는 생각. 그래서 그냥 도전하시라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조건 이제 움직여라라고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성대모사 이런 자연의 소리의 성대모사에서는 거의 권위자시잖아요. 그렇게까지 고맙지. 네. 용돈 없나? 제 생각에는 타고나신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게 있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잘해지는 소위 이제 후천성 천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좋아하는 일을
해서 잘하게 되기까지 나는 뭘 해봤다. 되게 좀 임팩트 있는 그 경험담 같은 건 혹시? 글쎄요, 뭐 소리 내려고 녹음기 사다가 계속 그 왼쪽 귀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왼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네. 그 원래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 안 지치는 기관이 청력이라 그래요. 이 달팽이관이. 왜냐면 항상 켜져 있잖아요. 얘는 눈을 감으면 뇌는 자고 있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얘는 항상 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지 않고 내성이나 어떤 내구성이 제일 강한 기관이 귀래요. 근데 이쪽 귀가 잘 안 들릴 정도면 정말 많이 들었던 거고요. 그걸 한번 소리를 내보려고 진짜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뭐를 할까?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도 예를 들면 캐리컬처를 그릴 때 뭔가 특징되는 어떤 부분을 크게 묘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대모사도 마찬가지로 뭔가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따라할 때 좀 이렇게 캐리컬처 느낌을 약간 강조하는, 사람들이 좀 공감 있는 부분을 세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려고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우리 친구가 얘기한 대로 천재 소리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비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제 제자들이나 제 동생들은 한참 동생들이죠. 뭐 20살, 22살 뭐 이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잡소리들은 저를 못 따라가지만 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정말 말씀 들어보면 그 열심히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나 열심히 해, 열심히 살고 있어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정말 열심히의 정도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계속. 아니 이 병이 안 나는다. 아니 이 병이 나서 알보치를 분명히 발랐다. 그리고 나았어, 난 줄 알았어. 근데 또 나더라고. 하루에 지금 자는 시간이 한 4시간? 지금도 4시간 정도 자니까 이게 낫질 않아요 또. 주둥이도 많이 튀어나왔는데 큰일 났네. 수험생보다 더 적게 주무시네요. 예, 요즘에 또 책도 쓰고 있고 책 써야지 뭐 또 영상 또 찍었다가 또 그것도 편집해야지 뭐 그것도 발행해야지 또 신경 쓸 일도 많고 또 살림대로 해야 되지. 나가서 일은 일대로 해야 되지. 가정이 있으시네. 예, 그러니까 옥주부 그거 올라온 거 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또 옥주부라고 많이 불러주세요. 네. 이 40대가 되고 나서 이렇게 어복이 터질 줄 몰랐어요. 옥주부라고 해서 제 팔로워들이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옥주부 나에게 나와서 궁금한 건데요. 네. 저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결혼에는 성공하셨잖아요. 네. 잠깐 멈추신 것 같은데. 아니 결혼에 성공했지. 네, 결혼 성공하셨. 여러 가지 성공했지. 네. 아니 뭐 오지연도 성공했는데 뭐. 네. 그게 궁금했어요. 오정태도 성공. 결혼할 때 어떻게 네? 또 우리 와이프 어떻게 만났냐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냐고? 외모와 달리 못 꼬신 비법. 왜요? 너무 어. 멋지신데. 아니 그 당시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생긴 캐릭터였기 때문에 다들 궁금했었고 우리 아들을 낳는 날 실시간 검색 순위 계속 올라와 있었고 그러니까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걔는 인지도를 달고 태어났고 여튼 뭐 약간 좀 그런 편인데 네 인지도 아니 그냥 봐도 그냥 내가 없이 그냥 걔가 걸어가도 그냥 쟤 정종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완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이제 복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생겼다고 하는 캐릭터고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또 캐릭터가 그렇게 또 그 절세 미녀 아름다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녀와 야수 커플이다 뭐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났었고 초반에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면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네 진짜입니다. 아 진짜라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처음에 연락처를 준 건 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나를 따라다닌 거 이렇게 나를 따라다녔어요. 대박. 저는 그럼 이쯤 돼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네. 이렇게 대표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사모님도 모인 사람들 중에 한 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모이는지에 대한 그 매력이 뭘까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매력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니까 이제 사람들 주변에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치명적인 매력.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제 교육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우리가 이제 국영수 이런 거는 따로 시키지 않아요. 따로 시키지 않고 그 대신 뭐 피아노나 수영 뭐 이런 거 지가 하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액티비티가 좀 강한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밀어주거든요. 그리고 국영수 이런 위주의 학원은 거의 다니지 않아요.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서초동에 있어요. 되게 좀 센데 거기가.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애들 놀릴 거면은 굳이 여기 와가지고 차라리 저기 전남 고흥에 가야지. 이렇게 놀릴 건데 굳이 여기서 애들 경쟁하는 이런 구도에서 경쟁도 안 하는 애를.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소중함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네. 제가 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손님을 계속 초대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진짜 장 한번 보면 일주일이 못 가요. 한 2-30만 원치 사도 손님이 매일 겁나 옵니다.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안 오는 날은 굳이 또 초대합니다. 이런 식이고 저희 그러니까 힘들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별명이 순돌이 아빠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TV였는데 거기에 순돌이 아빠라고 그분이 굉장히 순하면서도 온순하시면서도 주위에 손재주가 많아서 주위 사람들 가전제품 고장나면 다 고쳐주는 그런 캐릭터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런 거 막 고쳐주면 손재주 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AS 센터 너무 잘 돼 있잖아. 과거엔 안 그랬으니까. 손재주 있다. 그리고 이제 고쳐드리면 또 이제 정이 있어가지고 돈으로 주긴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 한 근, 뭐 김치 뭐 이런 거 싸다 주시면은 꼭 그 집을 불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고 끝나고 나면 2차로 고스톱잖아.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은 노래 나이 또래일 거 아니야. 그러면 광 파는 사람 누가 했나 이렇게 매일 봐. 그러다가 광 파는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야다! 그러면서 100원짜리 몇 개 던져주면 나갔다 와! 그러면은 놀이터나 아니면 뭐 오락실 같은 데 갔던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을 우리 아이들한테 대중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계속 아이들이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초대받아서 오든 자기네들이 직접 오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사람을 만나는 법을 자기 스스로 터득할 거고 자기 스스로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아,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오고 싶어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는 집이구나. 나에게도 이웃이라는 게 있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 얘기 왜 하냐면 앞으로의 미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앞으로의 미래는 지식보다는, 왜냐하면 맨날 뭐 정치하신 분들이 뭐 4차 산업 뭐 혁명이다 뭐 그런 시대가 온다 뭐 얘기를 하죠.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단순 노동이 사라질 거예요. 그럼 단순 노동자들은 거의 사라질 거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 다 기계들이 해줄 거고, 통역 같은 것도 다 기계들이 해줄 겁니다. 동시 통역기가 그냥 너무나도 우수해서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알아듣게, 뭐 하나 이렇게 꼽을 것도 없이 뭐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통역되고, 이런 세상이 진짜 금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기계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술과 감성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절대 기계가 그걸 모방할 수 없거든요.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서 그리는 건 할 수 있겠죠.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계가 창조한다는들 그것은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감동이 없죠. 절대로 감동이 없고 가격도 안 나옵니다. 그렇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형성,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어떤 브릿지, 그런 사람들이 우수한 인재이며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시대가 곧 온다. 진짜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이렇게 자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 철학 같은 것도 인간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은 이쯤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 누군가를 만날 때 네. 인간관계 같은 걸 형성할 때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철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딱 만날 때 이 사람이 좋아할 말이 뭘까? 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는 편이에요. 네. 이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뭘까? 네. 아무하고는 틀려요.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말은 뭘까라는 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말도 맞는 거거든요. 명함을 받으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얼굴을 봐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돼요. 이 사람은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만나야 돼. 이 사람은 좀 나긋하게 좀 부드러운 말투로 얘기를 해야 돼. 라는 판단이 좀 빨라야 돼요. 네. 그러려면 그것은 책으로 익힐 수 없어요. 그거는 실전으로 익혀야 돼요. 어떻게 익히느냐?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이런 타입 저런 타입을 많이 만나보면 결국에는 그냥 보면 압니다. 보면은 이분은 조금 좀 이렇게 좀 과하게 스킨십도 빡빡하면서 가끔씩 때려가면서 이래야지 친밀감을 느끼는 스타일이야. 이 사람은 화초 같은 사람이다. 예쁘고 고운 말로 써가지고 나름대로 나도 예를 들면 목소리가 한 요 정도 데시벨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요 정도 데시벨로 이야기하면 훨씬 효과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인사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판단이 금방 서죠. 그러니까 많이 만나고 다니세요. 많이 만나고 다니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뭘까? 빨리 판단하세요. 빨리 판단하고 그리고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떤 리액션이 나오는가. 네. 이렇게 사람의 높낮이를 구분하지 않고 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게 대표님의 매력이신 것 같고 네. 이게 어쩌면 사모님이 원빈보다 잘생겼다고 얘기했던 비결이 아닐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기 이종석을 만났는데 네. 이종석 사진을 찍었거든요. 같이 둘이. 네. 내가 찍어줬습니다. 카톡 메인 사진에 제 얼굴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종석 사진이 계속 찍히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네, 우리보다 이종석이 잘생긴 걸로. 이런 젠장.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알파고라고도 이제 느껴질 정도의 그 사람의 니즈를 잘 맞춰주는 그런 배려심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거를 좀 이용해 먹는 좀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나 호의 그런 적 혹시 없으셨는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전화를 안 받으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이 양반이 무슨 뭐 사기칠 것 같다. 이 사람은 조금 몇 번 만나봤는데 약간 좀 지적으로 안 좋다. 뭐 이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걸 막 하다 보면 그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관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 선은 끊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왜냐면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군 적군이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내가 적군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적군을 안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안부 문자를 한다든지 뭐 이 정도는까지는 가지만 깊게는 안 가죠. 예를 들면 그런 사이즈가 있다. 만나서 술을 먹는다. 그런 성향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깊게는 안 가요. 그 대신 끊지 않아요. 왜냐면 언제 써먹어도 써먹거든요. 용. 예, 오히려 제가 역으로. 역으로. 네, 그것도 지혜입니다. 네, 왜냐면 사람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 혼자 살 수 없거든요.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을 내가 한 번에 습득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그 경험이 한 번에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한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정리라는 것은 사실은 일적인 부분에서는 정리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예.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은 전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필요한 사람이고 누구나 다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연예인 치고 명함 두껍게 갖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마 제가 유일할 것 같은데요. 예. 내 전화번호가 뭐라고? 그냥 뭐 다 이렇게.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와 함께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멋진 재원들이고 멋진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단칼에 이렇게 하지 마요. 그냥 관계는 유지하되 정만 만들지 마라. 청년들이 인간관계 실제로도 굉장히 어려워해서 네네. 인간관계를 안 맺는 친구들도 있고 네네. 힐링 스터디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힐링하는 스터디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네. 인맥 다이어트라는 말이 돌 정도로 아. 사람 인간관계 적당히 끊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까지 도는데 네. 그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이죠. 저는 그거 부정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다 그게 미천이거든요. 미천입니다. 다만 정만 만들지 마라. 근데 예를 들면은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청년들의 어떤 그런 열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씩 열정페이라든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장난에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놀라지 않고 휩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관계도 항상 신경 쓰시고 그리고 잠도 4시간밖에 안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스트레스 같은 거 받지 않으세요? 그거 해소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나요? 아니 뭐 스트레스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전 특히 뭐 이렇게 막 그 스트레스가 옛날에 한번 비타민 이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 했었는데 진짜로요. 저 이게 자료 화면도 있을지 몰라요. 찾아보면. 왜냐하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제가 0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선생님이 진짜 놀래가지고 예. 근데 스트레스가 미안하지만 진짜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것도 그 계속 연습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녹음을 계속 들으시고 그러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너무 힘들고 그게 좋아하는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잖아. 그럼 왜 그렇게 깊게 생각해? 예. 그럼 개그맨 회의 그 아이디어 회의 하실 때도 그럼 아니 만약에 막 안 나오잖아. 그럼 아이씨 다음 거 해. 몰라. 보기 좀 빨라야 돼. 아니 예를 들면 이거를 뭐 막 잡고 있는데 이게 안 풀려. 아니 다음 문제가 있잖아. 왜 그거 고민하지? 예를 들면 아니 10문제 나왔어. 2번 문제에서 안 풀려. 열받아. 그럼 뭐 어떻게 해?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3번 가죠. 3번 가야 되잖아. 근데 안 풀린다고 2번만 계속 하고 있으면 시간 다 가버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바보짓이지. 그 스트레스만 받고 열만 받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다음. 성대모사 권위자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은 빨리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요즘 혹시 네. 갈고 닦으시는 그 비장의 안 보여주신 성대모사가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니.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우리 대표님의 그 기량을 또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그냥 유튜브 찾아보세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소리를 이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좀 내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제 소리들이 거의 좀 폐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성을 쓰지 않고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예, 마이크 PA 상태가 있어야 돼. PA 같은 게 그래야 뭔가 이렇게 딱 예, 확장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 이런 거 시키려면은 준비를 해. 저 그 사람마다 다 24시간 하루가 똑같은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시간 관리 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시간 관리를 굳이 하려면은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저는 진짜 저도 쉬면 안 돼. 좀 알차게 보내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알차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막 지하철에서도 뭘 하려고 하고 뭐 책이라도 읽어야지 그런 압박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 시간표를 정해놓으면은 그 시간표대로 해야 되잖아요. 왜 그걸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 그냥 늦게 일어났으면 늦게 일어났나 보다. 빨리 일어났으면 오늘 하루 좀 길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예, 좀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계획적인 삶은 안 좋다고. 예, 그럼 내가 이게 하루가 24시간이나 귀하지만 또 흘러가 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지만 늦잠을 자는 이유가 뭐예요? 몸이 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몸이 잠이 필요하면 나한테 그 시간을 못 주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뭐 예를 들면은 뭐 8시에 기상 군대지 그거는 군대나 시간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대하고 싶은 거야.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왜 내 스스로 자꾸 자유를 억압해 자기 스스로. 그리고 옥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를 하라 그랬어. 뭐 해야 되지? 이것도 스트레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단 뭐가 존재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내가 주도하에 움직이는 거.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분야의 실력자가 된다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좀 깨닫는 거 있고 터득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또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막 서치해가지고 구글링해갖고 겁내 또 찾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분야에서 막 밝아진다니까? 그거 자체를 그냥 즐기는 거지. 내가 나중에 이게 열매가 돼갖고 뭔가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희망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마저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들어오면 완전 고맙잖아.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빅픽처야, 내가 큰 그림 그려놓고 요거를 해가지고 이 과정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계획을 짜지 말라고. 그리고 뭐냐면 나의 꿈은 너다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왜냐면 아니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지금 당장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진짜 지금 당장 좋아하는 게 막 컴퓨터, 막 IT 쪽 겁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IT 막 겁내 파는 거야. 너무 신났어, 막 재밌어, 막 하고 막 뭐 클럭이 뭐고 뭐 이걸 오버클럭 하면은 몇 속도가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머릿속에 막 다 들어와. 와, 그 분야 전문가들이 막 옆에 있는 놈들 저런 놈들 다 불러가지고 야 컴퓨터 저리 막 이렇게 문의하기 시작해. 그럼 알바로 뛰고 나 돈 좀 벌어 약간. 뭐 그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괴로워할 필요 없다니까. 카메라로 가면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카메라를 못 만난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원래 카메라였을지도 몰라. 남녀가 만날 때 똑같아. 이 여자가 나한테 최고의 여자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른 여자가 눈에 보여. 그러는 거 아니니?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가 없으면 못 살아 했는데 근데 다른 남자가 눈에 보이는 거야.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얘 막 단점도 막 보이기 시작하고. 왜? 이제 만난 거거든. 맞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언제 또 만날 수가 있어. 그걸 뿌리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만나면 돼. 우리에게 중고나라가 있잖아. 그래서 나머지 거 장비를 다 팔면 돼. 맞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 뎁스가 깊어진다고 이 정도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얘가 이제 깊어졌을 거야 어느 정도. 그리고 땅에 보였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가지고 장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맞잖아요. 어느 정도 깊이가 깊어졌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장사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유지해. 그러면서 이거를 내 돈을 버는 수단으로 만들고 좋아하는 걸 파면 되잖아. 시동하는데 그게 있어야지. 예를 들면 마중물이란 것도 있잖아요. 펌프질 그냥 한다고 되나? 마중물 좀 넣어야 그래도 뻑뻑뻑 하다가 푹 하고 나오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건 장사 미천으로 내가 딱 한번 해놓고 나머지 팔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설득력 있으시고 야 나는 이거 목사님 했어야 돼. 진짜 내가 목사님 해가지고 겁나게 하면은 약간 막 할렐루야 나온다 이거. 아멘. 아멘 나오고 막 난리 난다. 처음 보니까 목사님이셨잖아요. 맞아요. 예. 했어야 돼. 자, 뭐 오늘 뭐 더 있나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일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그 싫어하는 일을 하는 순간이 청년 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야. 나는 고통스러운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듣고 정말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이렇게 막 그래. 은혜를 믿어라. 은혜를 받았네. 나를 믿어라. 은혜를 은혜 받았네. 야. 저도 어? 간증사에 2주 됐어요. 여기 들어온 지? 아니요. 여자친구. 헤어진 지.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네. 괜찮다니까. 6년 만났는데 헤어진 지 그 정도 됐는데 좀 힐링이 되네요. 은혜 받았지. 팔레루야.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의 삶의 그 네. 이제 단계를 생각해 보면 목사님을 꿈꿨던 이제 어린 정종철이 있었고 개그맨으로서 이제 전성기를 달렸던 개그맨 정종철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단계로 갔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정말 이제 꿈꾸시는 목표나 어떤 정종철로 인지되고 싶은 그런 이름이 있을까요, 대표님은? 없어요. 그냥 정종철. 근데 나지. 주인공이 난데.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불렸으면 좋겠다는 것 자체가 사치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평가는 하겠지. 난 역사가도 아니고 난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연예인이라는 것 뿐이고 TV에 나오는 게 직업이다 뿐이지 나는 공인이 아닙니다. 네. 공인은 공공의 일을 하면서 녹을 받는 걸 공인이라고 하고 저는 그냥 TV에 나오는 게 직업인 개그맨일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드리는. 그래서 굳이 내가 이것을 목표로 설정한다기보다 그냥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뭘 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뭐를 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설레죠. 와. 네. 좋아하는 게 또 생길 테니까. 또 나에게 있어서 나만의 또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인생은 설렙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나를 믿어라. 팔라.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가슴이 뛰게 하는 그 일을 하면 남들에게도 소통의 힘을 전한다는 말씀 깊이 울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와이스페셜 청년 정책소통 포럼 연사와의 만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